네, 장성택 전 국방위원장이 처형된 뒤 북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일 사망 2주기가 이제 모레로 이제 다가왔는데요. 모레 이제 열리게 될 텐데 보니까 이제 장성택의 부인이죠. 김경희의 행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쏠려왔는데 국가장애위원회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네.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김국태가 죽은 다음에 국가장애위원회. 북한에서 그 아마도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당정위원회 정치위원 이상이면서도 소위 김일성으로부터 내려오는 백두산 또는 가문인 만경대 가문 이렇게 진짜 최고위급 외에는 국가장애위원회가 잘 형성이 안 돼요. 예. 그런데 이번에 국가장애위원회 김경희 이름 올렸잖아요. 그것도 6번째로 그대로. 6번째면은 기존의 그 서열에서 그냥 서열에서 그대로인 거예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그 위에는 아마 상위위원회 위원장 그 이름들 쭉 보면 상위위원장이나 명예부위원장이나 이런 나이 들인 사람들을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실제 당정의 비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분명히 김경희는 자기의 원래 자리에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장성택이 쉽게 말하면 숙청 문제는 김경희를 통하지 않은 건 도저히 할 수 없고, 이 문제는 결국은 뒤에서 김경희의 허가를 받고 김경희가 모든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장성택 숙청 이후에도 정치력은 여전하다. 그건 당연한. 북한에서는 일단 옛날에 왕조 시대처럼 건강이 안 좋은 걸로 전해졌는데. 그건 물론 나올 수 있을까요?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이름은 올릴 수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마도 이제 17일 날 김정일 사망 2주기 행사에는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에 따라서 김정일 건강이 그러니까 김경희 건강이 얼마나 경각에 다다랐는지 아닌지 아마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김경희가 내가 지금 최근에 좀 들어본 데에 의하면 소식통들을 통해서 김경희 건강이 되게 좋지는 않은 걸로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일 사망 이주에 이제 김경희가 모습을 드러내느냐 이 부분도 관심이고요. 공개석상에 지금까지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이설주, 최근에 이제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좀 추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설주가 모습을 드러내느냐 이 부분도 이제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특별한 일이 있었다 해도 북한으로서는 지금 입장에서 안 내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설주는 이미 김정은과 결혼한 이설주 동지라고 불렸고, 또 내가 보기에는 왜 안 나왔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지금 북한에서는 10월 달 이후로는 이 장성택 문제는 내심적으로 엄청 고심한 거로 나오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에서 그 사이에 어떠한 대대적인 경축 행사나 또는 어떠한 개업을 하는 행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항상 김정은은 이설주를 같이 대등하고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러한 좋은 행사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행사가 별로 없었던 상황이고 부정적인 거지, 어떻게 보면.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건 전제로 될 수 있죠. 이제 이설주, 김경희가 나오느냐 이 부분도 이제 관심이고요. 좌석 배치나 이런 걸 보면은 북한의 신권력 구도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번엔 그런 문제가 부각될 수 있겠지만 이미 이번에도 저현준 조지도부 제1부장이나 조금 올라왔거든요. 좀 서열이. 근데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일이 사망했기 때문에 김정일과 이전부터 가까이 했던 간부들, 그러니까 운태한 또는 좀 물러난 사람들도 기본 한국사들까지도 같이 이제 쭉 나오고 아마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큰 변화는 나는 그리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정도 있어도 내부적으로 크게 나오게 우정 변화를 보여주게끔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성택 이제 처형 이후 김정은의 이제 동정도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건데 마식령 스키장 방문하는 모습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를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북한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지금 장성택을 공포했잖아요, 숙청을. 이런 거는 그래도 북한은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자기 하던 일을 그대로 한다. 또 그만큼 또 김정은을 놓고 보면 사실 개인적으로 김정은의 포악성?
이런 것도 보여줍니다, 사실은. 예. 아니, 친검하고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같이 살 김정은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장성태 얼굴 계속 보면 살았겠는데, 예. 귀여움도 받았을 거고. 근데 제가 속정해놓고, 또 자기는 하루 이틀 사이에 마식령도 가고, 뭐, 이런 한다는 것 자체가, 예. 북한 사회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회가 아닐까. 뿐만 아니라 김정은 자체의 그 또한, 속성,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가 얼마나 지금 그런, 우리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체제 속의 그 국가들이라는 게 사실 인권을 놓고 본다면 초보적으로 양립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방문한 곳을 보면은 마식령 스키장하고 이제 설계연구소인데요. 네네. 건설 관련 장소잖아요. 보통 이런 곳은 어떤 상징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까지, 지금 그제까지 13일까지 예. 지금 북한에서는 거의 한 주일 동안 건설 일꾼 대강수 같은 게 일어났거든요. 예. 우리 말하면 건설 기술자들이나 그 업적을 세운 사람들 모아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대회가 아니라 이런 회의가 진행된 거예요. 그거 끝나고 사실은 설계연구소 간 거는 아마 북한이 지금 선군 시대, 다시 말해서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또는 특히 김정은 예. 체제에 들어와서 2년 동안 김정은 한 거 특별히 없어요. 그래도 조금 보이는 것이 뭐 건설 발기하고 세포 등판, 마식령, 그다음에 일부 물놀이장, 뭐 여러 가지 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걸로 해내가지고 그때 실제 동원된 사람들은 군을 중심으로 동원됐어요. 그러니까 군을 중심으로 동원됐기 때문에 그걸 한 거는 사실은 북한 내부에서 그 설계연구소는 그 무력부 직속 군사 건설국이 있어요. 그 산하에 설계연구소가 있거든요. 그걸 아마 그런 거 설계하고 한 데가 바로 연구소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러니까 설계소기 때문에 거기가 직접 뭐 쉽게 말해서 김정은이가 치하했을 거고, 예. 마식령은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지금 12월 25일 전에 지금 완공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완공 준비 때문에 갔을 것 같고, 아마 한 주일 이내로 아마 마식령 스키장이나 그런 거는 아마, 그 완공하기 위한 그 예. 행사가 진행될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바로 보여줌으로써 김정은은 그대로 이미 자기에 가지고 있던 파워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 북한 체제는 안전하다는 것 또한 대외적 메시지를 주기 네. 위한 뭐 제스처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장성택 처형의 끝이 아니라 이제 장성택 라인이라고 할까요? 장성택의 사람들에 대한 일당이라고 그랬죠. 수청 네네. 작업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네. 실제로도 더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재령 중국 대사는 건재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해석해야 제가 되나요? 보기에는 분명히 지재령 중국 대사는 장성택이가 근로단체 부장 할 때부터 이미 최측근으로 최측근이었는데 지금 지재령 대사까지 만약 자른다면 중국하고 사실은 커넥션이 아예 100%가 잘리는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 끈이라도 하나 남겨둬야지만 예. 또 그 이후에 지재령이와 같이 장성택이가 횡명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때 그때 다시 복귀된 상황이고 또 그때부터는 아마 김정은이나 또는 현재 김경희한테 잘 보여서 그쪽 사람으로 가지 않았을까. 예. 장성택이 말을 잘 듣지 않았고 분명 있었지만은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은 중국과의 문제로 조금 더 북한 쪽에서는 심사숙고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해석도 지재령 가능합니다. 중국 대사가 이제 건재하기 때문에 숙청 작업이 이제 좀 숨 고르게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제 좀 마무리 단계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보지는 않고요. 북한 예. 내부에서는 아마 이제부터 시작일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아마 지재령 문제는 아마 지재령 대사 문제는 북한과 중국 간의 커넥션, 다시 말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매듭들이 그 일정한 정도 풀리기 전까지는 아마 조금 더 네. 좀 시간을 두고 지재령 대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바꾸겠다는 소리가 계속 나왔어요. 한 1, 2년 예. 전부터. 지금 뭐 북한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이제 대남 비방에 나섰습니다. 최고 존엄에 대한 악담이다, 뭐 특대형 정치적 도발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이제 북한이 대남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네. 어떤 기조를 가져갈 걸로 예상하는지 끝으로 짧게 좀 전망해 네, 주시죠. 북한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종합해 보면 아주 대화 무드로 사실 가려고 그랬댔어요. 예. 근데 그것이 북중 간의 문제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비자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끼어 있는 것 같거든요. 해결되지 않은 매듭 문제가. 그것이 어떻게 나오는게 따라서 아마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게 따라서 북한도 조금 대화적인 또는 유화적인 무드로 가다가 예. 만약 북한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안 간다면 예. 아마 북한은 좀 더 강경한 자세로
나갈 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대남 또는 대미 정책도 조금 더 강경한 모드로 돌변할 상황은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거로 중국의 입장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중국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